진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개소리 방지위원회가 아주 철학적으로 너무 훌륭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만드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정재준 선생이 이렇게 보내줘요. 울산 청년. 부산 출신 울산 청년인데, 현재란 뭔가? 과거의 기억이 지금 표현된 거예요. 미래는 뭔가? 그 기억에 의존하면서 미래를 기획하는 거죠. 기획하는 거예요. 플래닝 하는 거예요. 그 기획이,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획이 곧 현재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런 민족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게 독도는 일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친일파, 신친일 매국 행위를 했던 놈들, 신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이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놈들이 용산, 내가 걸어서 가도 돼요. 집에서 걸어가도 용산 전쟁기념관 어쩌다 갑니다. 거기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걸로 잘 돼 있어요. 거기 각종 무기들도 거기 다 이렇게 있고, 무슨 전투기도 있고, 무슨 이게 군용 밖에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잔디밭에. 그 용산 전쟁 기념관에 독도를 철거했어요. 미친놈들이죠, 이게.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독도를 일본 땅으로 해주려고 작정을 한 놈들이야, 이거. 독도는 일본 전체보다도 크다니까?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한 모양이다.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김민석이 이렇게 맞아.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 포기하라. 박찬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거.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한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취해 있지 않고는 국민을 일컬어 함부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한국 사람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반정부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반정부 세력. 아니 반정부 세력. 정부를 다시 나누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정부가 없잖아 지금. 국회가 있어?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있어. 윤석열을 통제할 수가 없어. 반국가 세력, 반정부 세력.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가 없으면 좀 곤란해요. 그렇지만 정부는 다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하죠.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이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자신이 탄핵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한 즉시 국회 내에서는 과반수로 그 계엄령을 풀어버릴 수 있는 국회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어떻게 돼? 국회의원들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집에 가둬놓거나 무슨 수를 쓰겠지. 국회에 출근을 못하게 하거나 무슨 수를 쓰겠지. 무슨 작전이 있을 거라고 얘네들이. 작전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민감성으로 우리가 늘 사람에 대해 경계해야 됩니다.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말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분 8초짜리인데요. 이 김민석이 내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민감하다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쓰기에는 안성맞춤인 사람이다. 그동안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이 진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일체 이재명을 도와주지 않았어. 그 도와주는 사람들도 좀 이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고,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그래서 다음 선거에는 그 압도적인 그 수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법원에 계류된 이 재판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시민들이 좀 챙겨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사법 신뢰도가, 법원의 신뢰도가 윤석열 지지율보다 낮습니다. 심각해요. 그거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들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어디 있는 누굽니까? 왜 안 잡습니까? 무능입니까? 뻥입니까? 북한이 개전 초에 이용한다니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임박했습니까?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박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에는 국정원 공작 준비를 미리 경고했었고 이번 국군정보사 기밀 유출을 밝혀냈었습니다.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이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뉴라이트라는 영어 이름으로 포장한 친일 매국병자들을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장이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군이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반헌법, 반국가 행위입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유신독재와 부마항제, 5.18을 딛고 일어난 21세기 최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조잡하게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가와 민생보다 정권과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시장만 불안해집니다. 지금은 정권 보위 개혁이 아니라 민생 회복, 경제 긴급 조치를 고민해도 모자랄 시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네. 계엄령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심각하죠. 얘네들을 초기에 제압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놈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애를 어떻게 검찰총장을 앉혔는지 나는 그것이 불가사의합니다. 이런 걸 몰랐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는 항상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결과가 나빴어요? 그러면 정치적 그 죄가를 물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처벌해야 돼요. 문재인이 박찬대를 만나서 메시지가 거칠다. 친명 혁신회의 대대적으로 재정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나 봐요. 제 이 기사를 중앙일보에서 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메시지가 너무 거칠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배석한 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당내 사정에 세세하게 관심이 많은데 혁신회의 활동에 크게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할 일은 제대로 못하는 게 꼭 남의 챙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조건은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인간의 조건에서 세 가지 활동이 있어요. 인간은 활동적 동물인데 활동하려면 세 가지 종류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동. 이것은 이재명이 말하는 먹사니즘을 위한 노동이죠. 두 번째 활동은 작업, 워크라는 거예요. 작업. 무슨 작업을 해요? 우리가 뭔가 이 자연 세계에서 오는 것들을 해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 세계를 적당히 인간의 삶에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대가보다도. 그 작업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술품들이죠. 예술품은 자연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뭔가 새롭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위를 하죠. 행위는 인간이 하는 행위의 대부분은 무슨 행위예요? 정치 행위죠. 다 정치 행위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무슨 뭐를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어떤 이 커뮤니티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이런 게 다 뭐예요? 정치 행위죠. 내가 무슨 책을 읽느냐 이게 다 정치 행위예요. 내가 무슨 전공을 하느냐 정치 행위예요. 왜 그러냐?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위가 다 자기 혼자 골방에 앉아서 면벽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온갖 사회적 상호작용 행위를 하잖아요. 이것이 다 정치 행위예요. 이런 행위가 모여서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집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행위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봐도 다 정치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정치행위가 모여서 공론장이 뭔지 아시죠? 카페에 모여서 떠들기도 하고 회식하면서 떠들기도 하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해요. 이런 모든 행위가. 그래서 집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봉주가 나와서 어떤 개소리를 했을 때, 아, 정봉주는 이런 놈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민적 이 처벌을 내린 거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녀석은 공직에 나오면 안 된다고 시민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집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정치 행위예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노동, 작업,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는 정치적 행동이에요. 박찬대가 문재인을 찾아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문재인이 등신이라는 걸 몰랐겠어요, 얘네들이? 아, 문재인은 칠푼이라는 걸 몰랐겠냐고. 알지만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행위를.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건민회에 가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정치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는 물론이려니와 사회적 가치와 무슨 가치? 우리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 그걸 바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정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바로 이 당원 주권 정당, 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민정 같은 애는 빨리 어떻게든지 잘라내야 됩니다. 박광훈이나 누구냐, 홍익표 이런 애들은 이미 잘라나갔고 다시는 정치판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반 정도는 짧게 보면 한 30%, 민주당의 한 50%는 친문 세력이에요. 얘네들은 자기 할 일은 못하면서 남이 하는 걸 못하게 하는 애들이야. 그 우원식도 그런 놈 중에 하나야. 내가 쭉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완전히 또라이야. 을지로만 생각하면 그 수준에서 머물러야 될 사람이야.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가 국회의장 돼가지고, 아니 지금 국회가 작동하지 않고 있잖아.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법을 만들었는데 건건이 뭐야 다. 거부권을 행사하잖아. 그럼 국회의장의 권위로 대통령에게 일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짓이냐? 윤석열 너 이놈 뭐 하는 짓이야?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놈들이 너무 많아, 국회에. 그럼 정치인들은 뭘 하느냐? 이런 걸 하는 거야.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행동이 정치적 행동이야.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자기가 다음번에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 정치를 하려니까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권을 잡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좋은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박찬대가 여기 가고 싶겠어? 그렇지만 가는 거야. 아직 그렇다고 출당을 못 시키고 아직도 한 반쯤은 친문 세력이 당내에 남아있다고. 자, 이렇게 타인과 상호작용, 정치적 비전과 전략을 실행하려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지. 이런 행위가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야. 정치는 타인과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거지. 참고. 저 꼴도 보기 싫어도 참고. 그래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지. 그거를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바로 정치적 행동이에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 정치 행위를 하는 일반인들의, 소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을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윤석열을 지원했거든.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싹 인정을 해주고 자기 대권에 가도록 길을 열어줬거든. 그 전에도 수없이 윤석열을 잘라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도 정부에서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했어도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부에 있었거든. 왜? 50조 원이나 세수가 더 거쳤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됐단 말이야. 그 세수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그 꼴이 됐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냥 재난지원금을 풀었으면 돼, 그때. 선거 전에 얼마든지 풀을 수 있었지. 근데 안 풀었어요, 이놈이.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야, 지금. 이제 독도도 일본에 내줘야 될 판이야. 근데, 아니, 이게 지금 웃을 때야, 지금? 문재인은 그래서 역사에 반드시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더 이상 얼굴이 정치판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메시지가 너무 거칠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가 뭔데 여기서 뭐라고 떠들어? 당의 최고위원이야? 당의 원내대표야? 뭐야 이게? 문재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지금 유튜브 중에 아직도 문재인을 성군처럼 생각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아주 개또라이들입니다. 그 유치하고 비열하고 거짓말을 묵은해주고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를 그냥 쓱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직하면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 참을 수가 없어요.